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2010년, 2011년도에 사실 아파트 미분양이 대표적으로 났는 곳이 SK뷰, 대우토론푸, 두산 이부까지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의 물량도 아니었을 뿐더러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미분양이 나왔죠. 미분양 전체가 2,900가구 정도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2,800가구. 그러면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까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미분양 물량들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실제 그 시기에 제가 아는 지인분의 한 분이 대우 트럼프 쪽에 아파트 관계자 이사분을 알아서 사실 금액을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하고 인간관계도 해놓으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 미분양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게 뒷거래로 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청수도 고를 수가 있죠. 청수도 고를 수가 있고 금액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마찬가지 받는 수수료도 사실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수수료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뒤로 나오는 회사 보유분이라고 나오는 아파트 금액 플러스 수수료까지 어느 정도 업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부동산 입장에 그런 분들의 어떤 지인들이 있다면 정말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보상을 받은 분들이 거래를 하는 와중에도 사실 이 정도 거래뿐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는 물 보듯이 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2011, 12, 13년도까지 10만 9천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래프 동향을 봤을 때 정점에 찍고 나서도 적어도 2, 3년 뒤까지 소진될 때까지는 아파트 거래 금액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준공 전에 미분양 아파트 비율이 24%, 준공 후에 아파트 비율이 76%, 79%까지 치솟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낳는 대구의 위치와 상호를 보게 되면 대부분 민간에서 진행하는 아파트고, 사실 2020년 8월 달에 입주 시기입니다. 입주 시기가 벌써 지났죠. 준공이 나오고 나서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북구 영경동이나 동구, 봉우동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위치가 영경동, 봉우동 같은 경우도 많이 개발은 됐다고 하지만 북구 쪽에서도 한참 올라가죠. 팔공상 자락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저는 되고요. 시세 같은 경우도 입주일은 2020년 8월 세대수가 580세대. 사실상 좀 적은 세대입니다. 시세가 평당 1200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 걸 보시면 평균 가액보다 사실상 조금 더 높고 사실 미래 가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봉우동을 보겠습니다. 봉우동의 이시아 팰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위치가 좀 못하죠. 위치가 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구에 또 사는 분들은, 아니면은 산자락을 좋아하고 공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여기가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입장에서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반 세비 이스텔라 같은 경우도 유람동의 안심 뉴타운 쪽인데, 여기는 사실 안심 뉴타운 개발 지역입니다. 개발 지역에 분양가가 평당 1,400에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세대수가 315세대뿐이 안 되고 입주일이 2023년 1월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이 시기 때 실제 우리가 입주 시기 때 보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다, 아파트가 생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듣는 내용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물렸죠. 물려서 팔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정보가 또 중요하고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상황에 뭐 아다리가 됐을 수도 있지만 315세대 좀 작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안심 뉴타운 도시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뭐 세대수가 좀 적어도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을 한다면 미래 가치는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4년 1월 달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어차피 미분양이 계속해서 난다고 보면 2023년까지 물량은 10만 9천 가구에 실제 그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이 소진된다고 100% 확답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뭐 이래 어렵노. 아이고 참. 여기도 마찬가지 세대수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759세대에 2023년 3월 뭐 종전의 아파트보다는 서밋보다는 파라곤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되죠. 일단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는 시세 차익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치는 똑같은 뭐 안심 뉴타운 개발 지역 내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서 뒤로 매물들이 서서히 어느 정도 나와서 관계자를 알 수 있다면은 향후 이런 아파트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도 하고요. 물론 부동산 입장에서 시행사와 조인이나 연결이 되는 라인을 타고 들어간다면 더욱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 향후 따로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동구 신암동인데요. 마찬가지 2024년 입주 시기죠. 건설회사는 대우조선해양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동대구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동대구역 부근에 있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는 1,553만원, 평균 수성구 평균 가액보다 거의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세대수는 191세대, 입주일은 2024년 2월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우리가 뭐 동대구 역세권, 어제도 토요일이지만은 또 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무조건 매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뭐 상가주택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건물을 구입하느냐 조금 논하게 됐는데요. 실제 우리가 초역세권이다 역세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대구가 보수적입니다. 대부분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만큼 또 차가 많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막힐지는 몰라도 이왕이면 역세권이 아닌 것보다 있는 곳이 좋지만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권이며 학군이며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독 뭐 서울이나 대구가 지금 서울을 좀 따라가는 상황에 학군을 많이 따지는데요. 과연 그게 정부에서 어떤 또 규제가 바뀌고 뭐 사립교회 규제가 바뀐다면 어찌 될지 모르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초역세권보다는 상권이 좀 중요하고요. 동네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여기 같은 경우도 너무 적지만은 실제 대구에 보면 제 주변에도 집이 없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근데 뭐 금액이 좀 떨어지면 요번 기회에 진짜 뭐 실입주 위주로 뭐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한 번쯤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동대구역 골든클래스 보강에서 짓는 거죠. 그리고 민간이고 2024년 입주네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뭐 초역세권, 뭐
저는 초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뭐 대단하다고도 생각을 안 하죠.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낫지만은. 자, 여기도 보면 실제 분양가는 1,577만 원 정도고요. 세대수가 약 400세대. 조금 세대수는 적은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 이런 아파트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 그리고 메이크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기존에는 분양이 다 잘 됐습니다. 단지 이런 회사도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죠. 좀 가리늦게 너무 물량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겁니다. 시기입니다. 시기, 부동산은. 사실 뭐 동도구역 골든클래스 이거 말고 위치가 더 나쁜 곳도 분양이 잘 된 곳 많습니다. 단지 재수가 없었거나 뭐 매물, 수요와 공급, 갑작스러운 매물 증가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실입적 위주로 해서 기회가 된다면 뭐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대구 전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2, 3년 기다려보면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산동, 달서구 감산동입니다. 라온건설,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무슨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 아이고 막. 아이고 무슨 아파트야 물으면 어디 산다고 어느 아파트 얘기하라면은 애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뭐 마찬가지.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디 아파트에 사냐? 야,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에 산다. 요즘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너가 집 몇 평이냐, 어디 아파트냐, 차 뭐 타냐 이런 걸 물어본답니다. 뭐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수입차는 팔았지만은 와이프가 수입차는 타고 다니니까 어디 놀림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세대수 마찬가지 분양가 1,895만원. 세대수 117세대. 이게 뭐야? 빌라 세대수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낫겠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용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요. 아파트 투기, 뭐 투자, 뭐 밴드, 카페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빠졌어요. 예. 제대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빠지고 가리늦게 또 뭐 막차 탔는 분들도 계시고 분위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미분양이 낮다고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세대수가 적으니까 미분양이다. 기존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입주일이 2025년 2월달. 이런 세대수의 아파트는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런 어떤 뭐 표라든지 어플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뭐 동향도 보고 하지만은 그걸 봤을 때 이해도가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견해가 조금 좁거나 지식이 조금 뭐 좁은 분들은 뭐 하나만 보는 상황이 많은데 두 개, 세 개까지, 네 개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아니 세대수가 적으니까 다 미분양 되는 거 아이가. 세대수 많은 데는 미분양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금액도 안 떨어질 것이다. 뭐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게 또 100% 맞을 수도 있고요. 제 말이 또 100%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향도 보고 실제 예전에 제가 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비교 분석도 해보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무시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3년 4년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결국은 수성구도 쉽게 지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쩌냐, 뭐 어쩔 거냐, 뭐 이렇게 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거냐가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 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 뭐 우리끼리 이제 부동산 뭐 업자들끼리나 아는 지인들끼리나 앉아 술 먹다고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아파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 거에만 포커스만 맞춰서 어느 정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눈이 침침하면 안경 쓰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귀가 잘 안 들리면 귀밥을 좀 파서라도 아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내 주관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면 뭐 벌써 부자 됐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오늘은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